자, 지난 시간까지 2차 분식이 끝났고 이제부터 새로운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182페이지가 됐고요. 이제부터 평면 좌표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잠깐만 이제 좀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 우리가 처음 뭐 배웠죠? 이 수학상이라는 이 과목에서 단원을 구분을 할 때들아 보통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 첫 번째가 뭐냐면 다항식부터 배웠죠? 다항식부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등식까지 이쪽 파트의 어떤 수학의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평면 좌표,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제 도형의 이동. 네 가지로 이렇게 단원이 구성이 돼요. 자, 이 둘의 어떤 학문적인 차이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쪽까지 우리가 뭘 배운 거냐면은 어떤 식, 다항식, 수 이런 것들을 배운 거잖아. 보통 우리가 배웠던 학문은 대수학이다, 대수학.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학적인 내용이랑 이번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좀 어떻게 말하면 좀 결이 조금 다른 것들을 좀 배우는 건데, 지난번까지 어떤 수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좌표 평면, 좌표 평면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야. 자, 오늘 배울 평면 좌표는 결국 뭘 다루는 거냐면 점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거야. 다음 배울 직선은 그 점으로 만든 도형이고 원도 마찬가지고 그 도형 또 옮겨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부터 배우는 거예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부터의 수업은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배운 이 주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학적으로 말할 때는 해석기하학이다라고 말해요. 해석기하학. 좌표 평면 위에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배울 내용은 이런 것들 좀 배워보겠다. 지난 시간까지는 대수학의 얘기를 해봤었다라는 걸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평면 좌표 1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주제.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기본적으로 좀 구해봐야 되는 거죠. 갑시다. 첫 번째. 자, 우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우리가 크게 이렇게 구분할게요. 수직선 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와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상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자, 수직선 상에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갖게 되면 여기 이미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A라는 점의 좌표를 x1, B 좌표를 x2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수직선 사이에서의 거리, 선분 AB의 거리는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을 빼는 거예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다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좀 한 방에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뭐냐? 절대값이야. 그냥 절대값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두 점의 좌표를 빼고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거리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좌표 평면상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좌표 평면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X가 X1, Y를 이렇게 Y1이라 할게요. 자, B라는 점 X좌표도 마찬가지로 X2, Y 좌표도 Y2라고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선분 A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선분 AB 거리를 나타낼게
됐습니까? 자, AB 거리를 이렇게 구할게요. 자, AB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우선은 이렇게 합시다. 이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성분을 쪼개볼게요. 요만큼의 거리와 요만큼의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여기 뭐가 생깁니까?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쪽 거리를 보니까 x1, x2 위에서 한번 배웠어요. 거리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x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절대값 y1 마이너스 y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뭘 이용하면은 피타고라스를 이용하게 되면 AB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루트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는 그냥 제곱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이렇게 잡으시면 이게 바로 선분 AB의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AB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점사의 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들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두 점사의 거리를 뭐 표현했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두 번째 주제. 자, 두 번째 주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두 점사의 거리를 배웠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풀다 보면 어디 위에 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 위에 점. 그치? 이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디 위에 점이에요? 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1단원은 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점에 대한 표현이 매우 중요하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가령 예를 들어서 자, x축 위에 점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x축 위에 점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a, 0 이렇게 표현하면 y좌표가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축 위에 점이라 그러면 0,1 이런 식으로 x좌표에 0을 넣어서 y축의 점을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예를 들어서 5x 더하기 1이라 그럴까요? y는 5x 더하기 1이라는 그 직선 위의 점을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봐봐. x좌표를 a라고 잡았어. x좌표가 a니까 y좌표는 뭐가 돼요? 5a 플러스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직선 위의 점을 저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표현이 되는데 한번 잠깐 비교 설명합시다. 우리가 수학상을 한 번은 배웠으니까 만약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라고 했을 때 저 식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원이라는 도형이 있죠? 원이라고 했을까요? 이 원이라는 도형이 있어. 혹시 그림도 그릴 수 있겠니? 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 그치? 나중에 얘들아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을 거야. 여기 원 위에 이미점 P가 있을 때 이 원 위의 점을 어떤 좌표로 표현을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냥 대입해서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원 위의 점 같은 걸 내가 표현하고 싶단 말이야. 아직은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걸 표현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수학 1에서 배우는 삼각함수가 필요해요. 삼각함수라는 걸 이용하면 원 위의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문제 풀 때 1학년 과정에서 원 위에 점이 주어져서 그 점을 표현해봐 라고 문제가 잘 주어지진 않습니다. 원 위의 점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우리가 뭐만 좀 기억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만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표현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까지 하고 이제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걸 좀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를 좀 활용하고 싶어. 아까 배웠던 거죠?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활용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 활용이 뭐냐면 바로 뭐야?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는 거야. 외심. 삼각형의 외심에 뭘 구하고 싶어?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자, 외심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럴 때 뭐 이용한다?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간다.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할까요?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어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 모든 삼각형은요, 그 삼각형에 뭐가 존재하면 밖에 접하는 원이 외접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원은 삼각형 밖에 있는 원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이라고 말해요. 외접원입니다. 자, 외심이라는 게 뭐냐? 외심은 어떤 중심이라는 건데 어떤 중심이냐면 외접원의 중심을 보통 우리가 외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심이란 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 그러면 이게 외심이 외접원 중심이니까 결국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이.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A하고 B하고 C라는 점은 어떤 점이냐면은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원의 중심이고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거냐면 OA와 OB와 OC의 길이가 모두 어떻다? 같다는 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OA와 OB와 OC의 길이가 모두 어때요? 같아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용해서 세 점 A, B, C의 좌표가 주어져요. 세 점 A, B, C의 점의 좌표가 주어져.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얘들아,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외심 O에 뭘 구할 수 있다? 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외심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구한다고요? A, B, C의 좌표를 이용해서, 그렇죠? A, B, C의 좌표가 주어지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모두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즉 위의 거식을 이용해서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한 것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교재 갈게. 자, 183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3페이지로. 자, 거기서 보시면 우선은 뭐 어쨌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1-3번 문제 한번 선생님 풀어볼게요. 가볼게. 1-3번 갑니다. 자, 두 점 A는 5,A가 되고요. B는요. B는 A, 마3이라고 좌표가 주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죠. 선분 AB 길이가 최소가 되고 싶어. 요 길이가 최소가 될 때의 A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최소가 될 때의 A 값이에요.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한번 구하면 되겠네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합시다. 자, AB의 길이는 루트. 자, 그냥 X끼리 빼요. 5-A가 되나요? 그거의 제곱 플러스 Y끼리 뺀 거의 제곱이죠. 따라서 A 더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A, B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A, B 길이는 루트 안에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A 제곱이고 마이너스 10A 플러스 6A니까 마이너스의 4A가 됩니다. 그 다음에 25 더하기 9니까 3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이거가 최소가 되고 싶대요.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 안에 있는 요거가 최소가 되면
그쵸? 한 번만 적어볼게요. 2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4 이거가 최소가 되면 당연히 루트 2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4도 최소가 되는 거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그 최소값에 루트 씌우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목적이 이제 어떻게 풀이 바꾸면 되는 거냐? 지금부터 이 2차 식이 최소가 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됐어요? 갑니다. 2차 식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우선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식을 묶어볼게.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a-1의 제곱인가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될까? 플러스 32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니?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거냐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a가 1일 때 최소가 얼마가 된다? 3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요. 이게 답이 아니죠. 최소가 될 때 a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는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그러면 이거의 최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요 안에 있는 요 식의 최소가 30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루트가 있으니까 최소값은 루트 32가 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a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이용해봤다라는 거야. 자, 넘겨서 이제 또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자,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1이고요. B라는 점은 마이너스 1,2예요. 여기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우선은 내가 그림을 정확히 모를 것 같아. 잘 몰라. 근데 우선 직선 한 개를 그릴게. 그리고 위치도 모르겠어, 대충. 여기 어딘가 A가 있고 어딘가 B가 있다는 가정해 봅시다. 문제를 보고요. 그냥 이런 그림을 조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 그림은 정확한 그림이 아니라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자,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는데요. 거기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같은 거리에 있답니다. 같은 거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 PA라는 길이와 PB라는 길이가 서로 어때요?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아까 필기했었냐면은 어디 위에 점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지. 점 P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x좌표를 a라고 두면 y좌표는 이렇게 a-를 넣어서 a, a 빼기 1로 P라는 점의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잘 봐. 잘 들어. 펜 내려놓고 들어봐요. P라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잡아도 돼. 그래도 돼. 그리고 그 a, b에서 대입해서 관계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어디 위에 점을 나타낼 게 아니라 이렇게 합시다. 가급적 우리는 가급적이면 뭘 줄인다? 문자의 개수를 가급적인 문자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가급적 개수를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P라는 점을 설정할 때 a, a 빼기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니다. PA라는 길이와 PB라는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어쨌든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뭐가 발생하죠? 루트가 발생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까? 두 선분 사이 길이가 똑같다면 그 길을 뭐 해도 똑같을까? 제곱해도 분명 같을 겁니다. 루트를 아예 버리자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이 두 점 사이 거리 한번 구하겠습니다. 자, 부 조심해야 됩니다. a 마이너스 3이니까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요거 결과는 pb의 제곱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요거 백 요거예요.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같아져요. 루트를 제곱통에 아예 없앤 거예요. 자, 전개할까요? 어쨌든 양쪽에 a제곱 싹 다 지워집니다. 한번 계산 한번 암산할까? 6a 마이너스 4a니까 2a가 되고요. 플러스
플러스 9 더하기 4니까 1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2a 마이너스 6a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플러스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계산 결과 정리하게 되면은 6a는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6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구하는 거예요? a 값을 구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p 좌표는 a, a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하나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2-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3번. 오늘 강의를 촬영하고요. 선생님이 일요일 날에도 강의를 1시간 정도 촬영을 올릴게요. 그러니까 강의를 매일매일 보세요. 숙제는요, 오늘 촬영한 것까지가 숙제예요. 일요일 강의는 월요일 강의랑 합쳐서 숙제가 부여가 됩니다. 오늘 강의 촬영하고요. 일요일 날 또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 갑니다. 자, 세점. A가 2,3, B가 1,0, C가 5,4점.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의 외심좌표가 A, B니까 다음을 구합니다. 오케이. 외심좌표가 A, B다. 외심이다. 외심. 외심의 뜻이 뭐라고요?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거. 이게 외심좌표고요. 여기 어딘가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답니다. A, B, C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외심좌표가 A, B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때 우리가 좌표 3개가 주어질 때 외심좌표 구하는 방법 아까 여기 정리했었죠. 뭐 이용합니까? OA와 OB와 OC가 모두 같다. 이게 모두 뭐랑 똑같은 말이죠?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OA와 OB랑 OC랑 세 선분의 길이가 모두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봐봐. 이런 거 어때? 우리가 외심좌표를 구하려면은 A, B라는 두 개의 문자값을 구해야 되지. 그런데 식이 우리가 그걸 봐봐. 모르는 문자 두 개를 구하려면 식이 두 개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이 등식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두 개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가령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령 얘랑 얘랑 같습니다라고 해서 식을 두 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요. OA와 OC가 똑같다는 식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해보겠습니다. 1번, 2번씩 이렇게 있어. 1번씩. OA와 OB가 똑같대요. OA와 OB가 똑같다. 갑니다. OA. 가면 어떻게 돼? OA와 OB가 똑같으니까 아예 그냥 제곱도 합시다. 까짓 거. 제곱들부터 아예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2의 제곱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그 다음 또 어떻게 되는 거죠? B-3의 제곱. 이게 바로 OA 제곱이고요. 그 결과는 OB 제곱. OB 제곱은 A-1의 제곱 플러스 바로 B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산해 볼게요. 어쨌든 이쪽에 A 제곱과 B 제곱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B 플러스 13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과 똑같네요. 그래서 연립변식을 정리할까요? 이렇게 다 이항시켜서 정리해 보니까 2A 플러스 6B가 얼마가 되죠? 1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따라서 간단하게 하면 A 더하기 3B가 6이 된다는 하나의 관계식 하나를 구한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OB 제곱과 OC 제곱이 동일합니다. OB 제곱은 A-1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요. OC 제곱은 A-5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계산해보자.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1 A제곱 B제곱 어차피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8B 플러스 얼마입니까? 25 더하기 16은 41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자, 1로 이항시킬까요? 1로 이항식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a 플러스 8b가 40인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 5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끝났죠? 이거 두 개 연립해서요. a 값과 b 값을 각각 구하시면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연립해서 구하면 어떻게 되죠? 두 식을 빼요. 빼면 a가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입니까? b는 얼마입니까? 2분의 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2분의 1, 2분의 9 맞습니까? 교수님 맞아요? 빼면 2b는 1 b가 2분의 1이죠? b가 2분의 1 죄송합니다. b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이고 a가 2분의 9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a, b를 구했다. 이렇게 외심좌표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제 바꿔서 새로운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자, 평면 좌표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 해봤고, 자, 할까요? 자, 이렇게 잡을까? 아까 필기 네모 몇 번까지 했죠? 네모 3번까지 했죠? 네모 4번으로 갔습니다. 큰 주제입니다. 아까 이 필기 컨셉이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큰 주제, 1번 내용,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좀 얘기해볼게요. 알았죠? 지금 아까 1번 큰 주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주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4번 내용 갈게요. 4번은 별표 한번 쳐봅시다. 별표. 자, 이런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AP 더하기 BP라는 두 선분이 있습니다. 그 선분의 합의 최소값. 저 합이 최소가 되는 그 순간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긴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런 전제를 잘 두고봐요. 점 A하고 B는 고정된 점이어서 정점이라고 그럴게요. A, B는 고정된 점이고요. 점 P는 움직이는 동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정점은 고정됐다는 말이고 동점은 점이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맥락이 맞을지 모르겠다. 정점은 어느 정도는 약간 상수의 어떤 느낌이 강하고 상수, 고정된 수니까. 그 다음에 동점은 어느 정도 변수에 대한 느낌이 좀 강해요. 변하는 것.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은 상황을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로 자, 점 P라는 동점이 X축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점 P가 X축 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갑니다. 자, 이렇게. 자, A라는 점, B라는 또 정점이 하나 있고요. X축 위를 막 움직이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점을 P라고 잡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AP라는 선분과 BP라는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최소.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분합의 어떤 최소가 되고 싶다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 조금 약간 직관적으로 볼 때 자, 꺾인 부분이 없어야 돼. 꺾여 있으면 안 되고 연결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문제가 이거죠. 꺾인 부분을 없애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A랑 P 중에 아무거나 너네 마음에 드는 점을 선택하세요. 그럼 저 A가 마음에 들어서 이 A라는 점을요, 점 P가 X축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X축에 한번 선대칭을 내려보는 겁니다. A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이 길이 똑같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P를 한번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냐? AP 더하기 BP의 뭘 알고 싶어요? 최소를 알고 싶은데 여기서 보면 뭘 알 수가 있니?
요 AP라는 요 길이와 A-P' 요 길이가 서로 어때요? 지금 같은 걸 알 수 있죠. 왜 그렇죠? 수직 이등분됐기 때문에 삼각형 AP, A-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요 AP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냐면 A-P를 대입할 수가 있어요. A-P 더하기 BP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뭘 우리가 구하고 싶다? 최소를 구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이거 길이를 더할 텐데 어때요? 살짝 좀 꺾여 있죠. 꺾인 부분을 없애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A-랑 B를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P가 여기 와준다면, 즉 A-와 B라는 선분상 위에 P가 와준다면 이게 가장 어때요? 짧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 A-P, B에서 얘가 제일 짧은 거니까 얘가 누구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이 뭐가 된다? A-B가 된다. 다음으로 해서 A-B라는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바로 최소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 어떻게 했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꺾인 부분을 없앴다는 소리예요. Y축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로는 점 P가 Y축 위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점 P가 Y축이 있을 때. 자,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점 두 개를 고정시킬까요? A라는 점 이렇게 있고 여기 B라는 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Y축으로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가 움직이는 무슨 점? 동점입니다. 그래서 이 AP와 BP 선분 길이 합의 또 최소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A든 B든 상관없이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잡아. 이번에 B를 한번 잡아볼까? 심심하니까 그 B를 자, 잘 들어. 여기서 A라는 점을 대칭할 때 X축에 관하여 대칭을 했죠. 왜 X축이냐면 대칭을 할 때는요. 대칭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동점이 위치한 그곳이 대칭의 기준이에요. 동점이 X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축 대칭시키면 되는 거고 얘는 Y축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Y축에 대칭하면 됩니다. 같은 거리만큼 좀 옮깁니다. 여기가 B-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실상 뭐랑 똑같다? B-P와 BP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소 길이는 어떻게 연결합니다? B-랑 A를 연결하면 얘가 바로 최소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A, B-가 우리가 말하고 싶은 최소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결국 대칭해갖고요. 두 점 사이 거리보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 한번 합쳐볼래요? 합쳐볼까요? 갑시다. 자, 갑니다. 자, 봅시다. 아, 그리고요. 이 4번 주제가 지금 우리 교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이 정도 개념만 공부하시고요. 이 주제 있지, 4번 주제. 저 4번 주제는 아직 완성형은 아니야. 4번 주제 맛보기형 오늘 배우는 거고요. 4번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기는 언제냐면 이쪽 단원의 맨 마지막 단원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단원에서 4번 주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칭을 이용해서 꺾인 부분을 없앤다. 약간 맛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 나와서 자, 여기 또 A라는 점, 여기 또 B라는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다 가정해볼까요? 이렇게 B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Y축에도 동점 하나 P가 있고요. 동점. X축에도 동점 하나 Q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정점 A, B 두 개 주어지고 동점 P, Q 두 개 주어지는데 동점 위치가 각각 X축이 하나, Y축이 하나인 경우야. 그럴 때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AP라는 길이와 PQ라는 길이와 BQ라는 길이 써볼까요? AP 플러스 PQ 플러스 QB
요거의 최소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됐습니까? 자, 꺾인 거 다 대칭을 시킬 거니까 이렇게 대칭하면 될 것 같아요. 자, B라는 거를 X축에 딱 대칭합니다. B 다시가 되죠, 이렇게.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서로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건 이번에 어디다 대칭하죠? Y축에 대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게 대칭을 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게 A 다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딨니? 여기 있다. AP라는 길이가 A-P라는 길이와 똑같죠? AP라는 길이가 A-P랑 똑같고. 자, 그 다음에 QB라는 길이죠. QB라는 길이가 QB-라는 길이와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소 길이는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요거 길이 더하기, 요거 길이 더하기, 요거 길이가 이제 최소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꺾인 점을 없애는 방법은 요 점과 요 점 끝을 뭐 하면 된다?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최소 길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최소 길이는 뭐가 된다? A-B-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선분 길이합의 최소에 대한 주제는 좀 맛보기로 한번 배워봤고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갈게요.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번째. 우선 교재에 있으니까 네 번째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거든. 요걸 한번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뭐 할 필요가 있냐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저 식은 과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론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결론 이겁니다. x, y라는 점과 그 다음에 0, 0이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 x, y와 0, 0 두 점 사이 거리. 한번 이거 두 점 사이 거리식을 써봐요. 나오죠? 그렇죠? 그럼 또 가볼까요? 루트 만약에 풀다 보면은 x 더하기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 x, y와 이게 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5라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이제 우리가 그 대수적인 어떤 수식이 있지. 그 수식을 좌표 평면에 올려 뭔가 막 점으로 표현하든 직선 표현을 마구마구 표현을 해. 그랬을 때 그 수식이 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주어졌다? 아, 얘는 x, y라는 점과 0, 0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구나. 자, 이제 펜 드시고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x, y라는 점은 변수죠. 변수니까 움직입니다. 동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0, 0이라는 점은 고정된 점이죠. 정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동점과 한 정점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당연히 막 거리가 변하겠지. 이렇게. 자, 이제 합쳐봅시다. 두 번째. 이런 문제 나옵니다.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저 두 개 더 할게요.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요 두 개의 합에 우리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하필이면 최소를 한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야. 최소. 그래서 저 식을 각각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각각 한번. 이거는 x, y와 0, 0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x, y와 마이너스 1, 5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 x, y와 여기 x, y는 같은 점이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0, 0이 있고요.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 5가 있습니다.
근데 요 x, y라는 점은 엄청나게 바뀌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변수의 동점인 점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뭐하라는 소리입니까? 둘을 더했다는 거죠. 즉 요거 거리와 요거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은 언제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 거리와 요거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얘도 움직이는 점이야. 막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더 작을 수도 있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더 작을 수도 있고 이거 두 개 더한 게 더 작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작을 때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 요 두 점을 연결한다. 이 파란색이 최소가 되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x, y가 있다면 이거 두 개 더한 거. 다시 말해서 요 선분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 길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럼 답은 이거예요. 0,0과 마이너스 1,5 사이의 거리입니다. 루트 얼마가 되니까? 26이 돼서 최소 거리가 루트 2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올 때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해석을 이용해서 2번 같은 문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응용 출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정리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봤고요. 뒤쪽에 189페이지 볼게요. 갑니다. 이번 제가 풀어드릴 건 아니고 이거 4번 주제 있지 얘들아. 얘는 189페이지에서 12번 문제. 이 문제 풀 때 이 4번 개념을 참고하셔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 주제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필기 꼼꼼히 하시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 자, 5번. 자, 4번과 5번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이런 겁니다.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 됐습니까? 자, 교재로는 185페이지를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 갑니다. 이거 공부 어설프게 하고 식 관찰을 어설프게 하면 헷갈릴 부분인데 좀 잘 봐봐. 자, 주의. 자, 지금 내용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배웠던 AP 더하기 BP라는 게 있고요. 지금 배울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가 있는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식입니다.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거야. 얘는 이렇게 쓰면 돼요. 거리의 합이야. 얘는 거리 제곱의 합이야. 그래서 저 둘의 최소를 구할 때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방금 배웠던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뭘 이용하는 거였냐면 대칭성을 이용했었죠. 대칭성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는 대칭성이 아니라 그냥 식 세우기야. 자, 식을 세우다 보면 어떤 식이 등장하냐? 이런 식이 등장합니다. 2차식이 등장해서요. 결국 우리는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방식을 해결합니다. 완전 달라요. 제곱이 있고 없고는 다릅니다. 제곱이 없을 때는 순수하게 선분 거리의 합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쓰는 거라면 제곱의 합은 거리가 아닙니다. 거리 제곱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얘는 순수하게 식을 세우고 2차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관련된 문제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이 문제는? 자, 여기 볼게요. 자, 185페이지 보시면 자, 문제 3-1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점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A는 6,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2예요. 그런 이런 말이 있네요. Y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P 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씩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점 P는 Y축의 점이기 때문에 0,T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라는 뭐를 세운다?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냥 거리 합은 대칭성으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답이 되는 거지만 제곱의 합은 식 세우기야. 식 세우기. 자, 세볼까요? 자, AP 거리의 제곱이네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네. T-1의 제곱 더하기 30입니다. 그 다음에 BP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T-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2t 제곱 마이너스에 2t 4t니까 6t가 됩니다.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4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최소가 되는 점과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결국 이 2차 함수에 뭘 구한다?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얘는 최고차가 양수니까 분명 아래로 부르길 거고 결국 어디가 답이 되겠니? 이 꼭지점의 값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한번 식을 바꿔보고 안전제곱식으로 2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42가 됩니다. 항상 찝찝한 게 뭐냐면 분수가 나오면 좀 찝찝한데 다시 한번 검사해 볼게요. 찝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 곱하기 t-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볼까? 어렵다. 자, 40에서 뭘 빼야 되는 거니? 2분의 9를 빼야 되는 거니 이렇게? 그쵸? 2분의 9를 빼야 되죠? 2분의 9 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84 빼기 9니까 7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75가 되겠죠. 자, 뭔가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근데 우선 그냥 풀어볼게요. 저 풀다가 계산 틀림을 좀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 강의 보시다가요. 자,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까? 자, t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 2분의 75죠. 따라서 여기다 답을 쓸게요. 최소값은 2분의 7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점 P좌표는 0, t가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곱의 합은요? 어떻게 한다? 식 세우기를 통해서 풀어봐야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문제 3-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그리고 얘들아 잘 들어. 쌤이 일요일날도 강의 하나 찍어서 보내줄 거야. 거기까지 공부해. 근데 월요일날부터는 본격적인 월요일날부터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월요일부터는 6시가 정규 수업이잖아요. 6시에 바로 줌으로 라이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6시에 모두 제가 하는 수업 그 공간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6시부터 3시간 수업을 좀 진행할 거고요. 진도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수업 시간 좀 길게 해서 수업을 좀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시간 많으시니까 공부 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3-3번을 가보자. 자, 세 점 A라는 점은 3,5 B라는 점은 2,4 C라는 점은 1,43이죠. 자,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의의 점 P라는 말이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더하기 C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오케이. 자, 임의의 점이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이란 말 때문에요. P를 모르니까요. P를 임의로 그냥 X, Y라고 잡으셔도 괜찮은 겁니다. 임의의 점. 모르니까. 이 전거 문제는 Y축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0,T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는 임의의 점이라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X, Y라고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식을 다 적어야 됩니다. AP 제곱부터 갈게요.
x-3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플러스 bp제곱 갑니다.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 그 다음에 cp제곱이죠.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이고요. 이거의 최소값을 우리가 구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자가 지금 xy 섞여 있죠. 자, x가 섞여 있는 상태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럴 때는요. 우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x끼리 식을 묶어보고요. 우선은 y끼리 식을 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제곱이니까 x끼리 묶으면 3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 4, 10, 12가 되겠네요. 상수항 9, 4, 13, 14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검사해 볼까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x, 12 맞고요. 9 더하기 3, 13, 14가 맞습니다. y도 갈게요. 3y제곱 마이너스 10, 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더하기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플러스 어떻게 되죠? 25, 16, 9가 됩니다. 얼마입니까? 41, 50이 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것 같아. 자, 아마 여기 3이 있으니까 3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상수만 빼고 정리해 볼게요. y도 상수만 빼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들아 뒤에 상수항 따로 두 개를 계산해줘. 6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유치 깠습니까?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할 때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더하기 잘라주다. 그러면 분모의 제곱 무조건 0 이상이죠. 얘도 0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식이 0이고 이 식이 0일 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묶을게요. 갑시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상수항 나중에 한 번에 처리할게요. 3 곱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얼마가 될까요? 여기 4, 12, 12, 24를 뺐죠. 40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4, 12, 4, 12, 24 이렇게 되죠. 따라서 분모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얘가 얼마가 되고 0이 될 때 얘가 비로소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x는 2고요. y는 2일 때 그럴 때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냐면 4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점 P좌표도 구할 수 있죠. x가 2고 y가 2기 때문에 점 P좌표도 얼마가 돼요? 2,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3개도 구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2개만 정리를 더 할게요. 6, 7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갑니다. 첫 번째 9점 사이 거리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이거든. 미안. 6번은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삼각형입니까?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 정말 많을 거야.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많아질 건데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삼각형이 무슨 모양입니까? 알고 싶어. 뭐 정삼각형, 이등분 삼각형 등등등. 자, 어떤 걸 판단하는 거냐면 이걸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 변의 길이를 구하고 나서 그 세 변의 길이의 관계를 가지고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게 있어.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은근 실수 많이 하는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요 네 종류가 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네 종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가보면은 필수 예제 4번 가볼게요. 자, 세 좌표가 나왔습니다. A 좌표는 마이너스 1,0이고요. B 좌표는 1,-2이고요. C 좌표는 5,2일 때 무슨 삼각형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삼각형 모양은 세 변의 길이를 구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AB 길이 구합니다. 루트 얼마입니까? 루트 4 더하기 4니까 8, 2루트 2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BC 길이 구합니다. BC 길이. BC 길이 루트 어떻게 되죠? 16 더하기 16이니까 32가 되는 게 루트 30이 맞나? 16 더하기 10 맞죠? 4루트 2가 되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CA 길이 갑니다. 루트 얼마가 될까요? 루트 36 더하기 4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40. 자, 세 변의 길이 관계를 보아하니까 어쨌든 뭐 이등변도 아니고 그죠? 정삼각형도 아닙니다. 그렇죠? 세 변의 길이 관계를 보니까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냐면 여기서 CA를 제곱하면 AB를 제곱한 거와 BC를 제곱한 거랑 같다라는 어떤 관계를 알 수가 있고 저런 관계 성립하는 건 직각삼각형밖에 없네요. 그렇죠? 한번 삼각형 그려볼까요? 자, CA가 제일 길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잡아볼래요? A, B, C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답안지에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냥 직각삼각형 틀려요.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러고 답을 쓰면 됩니다. 또는요, 만약에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C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답을 쓸 때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다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면 돼. 자, 오늘 주제 마지막 주제 7번을 갈게요. 7번. 자, 7번 주제로 가겠습니다. 7번 주제. 자, 7번 주제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거든요. 이런 겁니다. 제목이 조금 괴팍해요. 파포스의 중선정리라는 겁니다. 중선정리. 자,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뭐뭐뭐 정리라고 나오면 솔직히 어느 정도 암기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증명도 할 거지만. 자, 뭐 파포스는 수학자고요. 중선과 관련된 정리의 중선. 중선이 뭘까? 한번 중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삼각형이 그려졌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요 BC의 중점을 잡아서 M으로 잡을게요. 그때 내가 만약에 A랑 M을 연결하면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 AM은요 BC를 2등분하는 선이야. 가운데 있는 선이야. 중선이라고 해. 이 AM을 뭐라고 불러? 우리는 중선이라 부른다. 중선과 관련된 어떤 정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봐봐. 이렇게 일반적인 삼각형이 그려집니다. A, B, C. 자, 나와 있고요. A, B의 중점을, B, C의 중점을 M으로 잡고 이렇게 AM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갑니다. 선분 AB의 제곱, 그렇죠? 이거 길이의 제곱과 그 다음에 선분 A 제곱 두 개를 더합니다.
그 결과는 2 곱하기 중선 am 제곱 더하기 bm과 cm 같으니까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요. bm 제곱 이런 관계 성립.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공식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 얘들아, 수학도 일부 암기 과목이에요. 그쵸? 이런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얘를 증명을 할 텐데, 증명을 과감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 증명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하는 또 도형이죠? 도형을 어디에 올리면 좌표에 올리잖아요? 도형을 좌표에 올려. 도형을 기하학이라고 그러죠? 기하학을 좌표에 올려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해석 기하학이라고 했던 겁니다. 즉, 도형을 어디다 올리는 게 중요하다? 좌표 평면에 올려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도형을 좌표에 올릴 때는 우리가 하나의 좀 되게 중요한 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원점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올려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원점 설정이 좀 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이야, 축. X축, Y축. 원점과 축 설정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도형을 좌표에 올릴 때 너희 같으면 어떻게 올리는 게 좀 편리할까? 봤더니 이게 편리할 것 같다는 거야. BC를 X축으로 보고 M을 원점으로 보면 얘가 Y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좌표에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A라는 점은 좌표 평면상 어딘가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위로 A, B라고 잡고요. 이 C라는 점은 X축 위에 있으니까 T, 0을 잡을게요. 그런데 B라는 점도 봐봐. C와 B는요, 거리가 똑같아요. 근데 C는 양의 방향이 있고 B는 음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C좌표를 T, 0으로 잡았다면 B좌표는 T, 0으로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있는 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식을 옮겨볼까 해요. 해볼게요. 자,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을 씁니다. AB 제곱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AC 제곱인가요? A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2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T 제곱으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에요. 2 곱하기. 자, AM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죠. 0,0과 A, B라는 사이 거리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요. BM 제곱 T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공에서 어때요? 같다. 저게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얘가 파포스의 중선 정리가 된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187페이지 봐봐요. 보이십니까? 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해라? 좌표 평면 위로 올려서 한번 생각해봐. 그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5-1번과 2번 중에서 한번 5-2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5-2번.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5-2번 갑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 AC, BD에 대하여 평행사변형 그려볼까요? 이렇게 A, B, C, D에 대하여 평행사변형이래요.
이런 말이 있네요. AC라는 대각선, 그 다음에 BD라는 대각선을 좀 잡았을 때 이게 성립하면 보여달라는 거니? AC의 제곱 더하기 BD의 제곱은 2 곱하기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과 같다는 거를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평행사 변형이고요. 다 평행합니다. 여기가 중점이죠. 따라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이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좌표 평면을 설정할 때 어디를 원점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선생님은 여기가 좀 평행 같은 거지. 요점. 어쨌든 평행하니까 여기 잡을까요? 이렇게 X축을 잡고요. 이렇게 Y축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좌표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이 B좌표를 내가 만약에 A, B라고 잡으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B좌표가 A, B면, 자, 봐봐. 이 B좌표도 그냥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D좌표와 B좌표가 지금 원점에 향한 대칭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B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걸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A좌표를 보니까 우선은 A좌표에서 Y좌표는 그대로 B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하고 D가 평행하니까 Y좌표 똑같겠지. 근데 X좌표 모르니까 X좌표를 만약에 T로 잡자.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C좌표는 A좌표가 원점 대칭된 형태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원점을 잡게 되면은 좌표 설정 문자가 3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직접 구해볼게요. AC 제곱 더하기 BD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AC 제곱. 자, 2T 제곱이니까 4T 제곱 플러스 4B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요 제곱 어떻게 되는 거죠? 4A 제곱 플러스 4B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4A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8B 제곱 더하기 4T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맞죠? 빼면은 2T를 제곱해야 돼.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도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 자, AB의 제곱입니다. 요 AB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이에요. 가볼까요? T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4B 제곱인가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자, BC입니다. BC라는 길이는 어때요? BC라는 길이는 오른쪽 빼기 왼쪽 거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 제곱이니까. 자, 안에를 정리해 볼까요? 2 곱하기 정리하니까 2A 제곱이 나오고요. 여기 4B 제곱이 나오고 2T 제곱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 전개한 게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5-2번 이거 공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외울 건 뭐냐면요. 첫 번째, 파포스의 중선 정리 아까 배운 공식 하나 있죠? 그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 도형, 즉 기하를 좌표에 올린다. 그걸 통해서 이런 응용 문제들의 공식을 뭐 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일요일날 해서 이쪽 평면 좌표를 끝낼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요일날도 강의 찍어 올릴게요. 꼭 보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어요.